그 사람 우리 집 가사 도우미예요. 박복자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김민서를 가리키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한 며느리를 가사 도우미로 소개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진짜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고요. 애들 돌보느라 바빠요. 신선로 뜨거운 국물이 민서 얼굴에 쏟아지고 비 오는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십 대의 고급 세단이 항구를 가로질러 시댁으로 질주했어요. 절망의 끝자락에 기적이 나타났고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 되었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어디 계시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민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최영숙 여사님 9주년 생신 파티를 일주일 앞두고 30명분 음식을 밤새워 준비하느라 냉장고가 가득 찼죠. 언제 이게 다 끝나지? 민서는 한숨을 쉬며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주방에 오직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요리를 마무리하고 식당 구석에서 시계를 흘끗 봤어요. 오후 2시 손님 오기까지 이제 1시간 남았네요. 민서야. 최영숙 여사님이 분홍색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금실로 수놓인 저고리와 반짝이는 비단 치마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빛났어요. 어머님, 음식 거의 다 됐어요? 민서는 앞치마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음식은 다 됐으니 여기 구석에서 설거지나 해. 최영숙 여사님이 민서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한복으로 갈아입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는 하녀 옷 입고 뒤에서 일이나 해. 차가운 눈빛. 민서는 가슴이 찌르르 아팠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집에 들어온 지 10년째. 늘 그랬으니까요. 오후 3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영숙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축하 인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연회장. 최영숙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셨어요. 다들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태호가 먼저 왔네요. 제가 직접 소개할게요. 강태호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야, 정말 많이 컸네. 손님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민서는 주방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10년 전 결혼식 때 태호는 당당히 자신을 소개했었는데 이제는 민서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네요. 저기 주방에서 일하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한 손님이 민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최영숙 여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에이, 저 사람 우리 집 가사 도우미예요. 오늘 사람 부족해서 불렀어요. 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한 며느리를 가사 도우미라고? 그래도 일은 잘하네. 돈 주고 부렸으니 당연하지. 손님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최영숙 여사님도 함께 웃으셨어요. 민서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수아 생각만 하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최영숙 여사님이 국한 숟가락을 뜨시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큰 소리로 말씀하시자 연회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최영숙 여사님께 쏠렸죠. 어머님, 제가 맛봤는데 딱 적당했는데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최영숙 여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며 고함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한여가 주인 말에 대들어 순간 뜨거운 신선로 국물이 민서 얼굴에 확 쏟아졌어요.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어요. 뜨거운 국물이 뺨과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자 화끈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손님들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영숙 씨, 그래도 사람인데 너무하시네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이야. 돈 주고 부려먹는 하녀가 감히 주인한테 대들어 최영숙 여사님이 다시 손을 들어 민서 뺨을 세게 후려치셨어요. 짝, 짝, 짝. 3번 연속. 민서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뺨에서 불타는 듯한 통증이 퍼졌어요. 어머님, 바로 그때 정민지가 나타났어요. 하얀 원피스에 명품 핸드백을 든 차에 민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가사 도우미 요리도 못하고 손님들한테 창피까지 주네. 최영숙 여사님이 분노한 목소리로 맞장구 치셨어요. 정민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역시 가난뱅이 출신은 어쩔 수 없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늘어. 그러더니 민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바닥에 흘린 거 다 치워. 주방도 깨끗이 청소하고. 민지 손에서 걸레가 날아와 민서 앞에 떨어졌어요.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꾹 참고 바닥에 쏟아진 뜨거운 음식을 닦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순간 강태호가 동료들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왔어요. 태호야, 왜 이렇게 늦었어? 최영숙 여사님이 밝은 목소리로 맞이하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조금 늦었네요. 태호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태호의 시선이 바닥을 닦고 있는 민서에게 잠깐 멈췄어요. 민서가 애타는 눈빛으로 태호를 올려다봤어요. 도와줘, 제발. 하지만 태호는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마치 민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10년 전 내가 고아원에서 나온 가난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선택이 수아를 지키는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민서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유일한 행복인 딸 수아를 떠올렸어요. 야, 다들 계속 드세요. 분위기 망쳐서 죄송해요. 최영숙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달래셨어요. 민서는 주방으로 돌아가 손님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샹들리에 불빛 아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도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서가 태호에게 다가갔어요. 태호야, 오늘 왜 그렇게 행동한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태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좀 심했다 싶어. 근데 뭐가 심해? 네가 우리 집 망신시켰잖아. 어머님 앞에서 말대꾸하는 게 맞아. 태호가 민서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뒷마당으로 데려가셨어요. 밖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서가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어요. 태호야, 제발 그만해. 나 진짜 지쳤어. 태호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민서는 혼자 차가운 빗속에 남겨졌어요. 과거가 스치듯 떠올랐어요. 10년 전 버림받은 가족, 가난했던 어린 시절, 절망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최영숙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며느리 쫓아낼 생각이야. 정말요. 태호는 좋은 집안 규수랑 재혼시켜야지. 그럼 손녀는 당연히 우리가 키우지. 엄마 없어도 잘 클 거야. 최영숙 여사님이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민서는 창문 밖에서 그 말을 모두 들었어요. 몸이 덜덜 떨렸어요. 10년 동안 바친 모든 게 일회용 물건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어요. 비바람이 점점 거세졌어요. 민서는 흠뻑 젖은 채 딸 수아 방으로 가려 했어요. 어딜까? 최영숙 여사님이 앞을 막아섰어요. 수아가 기다릴 텐데 더러운 네가 들어가면 안 돼. 최영숙 여사님이 민서를 문 밖으로 밀쳐내셨어요. 오늘은 밖에서 자. 문이 쾅 닫혔어요. 민서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약했을까?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수십 대의 고급 세단이 나타났어요. 항구 쪽에서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시댁 빌라 쪽으로 돌진해왔어요.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찢으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비에 젖은 민서의 뺨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흘렀어요. 첫 번째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구두가 민서 코앞에 멈췄어요.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빗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8시. 민서는 낯선 병원 특실에서 눈을 떴어요. 하얀 천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여기가 어디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주변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구세요? 민서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해코지할 생각 없어요. 한 남자가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서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자마자 그 남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민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민서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저를... 남자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봐. 남자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여자아이의 얼굴은 지금의 민서와 똑같았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민서야, 나 이승재야. 네, 오바. 승재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승재를 바라봤어요. 승재가 DNA 검사 결과를 펼쳤어요. 증인아잉더 고수한국수한테 일지.
우리는 친남매야. 20년 전 너 죽은 줄 알았어. 나도 널 못 찾아서 죽은 줄 알았어. 승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승자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어요. 진짜 오빠예요? 오빠. 그래. 네, 오빠 승재야. 승재가 민서를 꼭 끌어안았어요. 민서야. 지난 10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승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그리고 복수의 시작을 선언했어요. 민서는 승재 오빠가 건네준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꼭 쥐었어요. 오빠,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들의 진짜 얼굴을 끝까지 보여줘. 그럼 내가 다 끝낼게. 승재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청은망은이었어요. 오랜만에 입은 옷은 일부러 낡고 찢어진 작업복이었어요. 왜 새 옷 안 입어? 이 모습으로 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거든요. 민서의 눈에 결의가 서렸어요. 승재는 그 결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시댁 대문 앞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야? 최영숙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예요? 민서예요? 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최영숙 여사님의 손이 날아왔어요. 짝. 이 더러운 년이 어디서 밤새 뒹굴다 이제야 기어왔어. 민서의 뺨이 다시 화끈거렸어요. 어머님, 어제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닥쳐... 들어와... 민서를 집 안으로 끌어당기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최영숙 여사님이 소파에 앉아 민서를 내려다보셨어요. 무릎 꿇어 어제 한 짓 사과부터 해. 민서는 이를 악물었지만 녹음기가 작동 중이라는 걸 떠올리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강태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민서야, 너 어디 갔었어? 태호가 건성으로 물었어요. 태호야, 어머님이 화나셨어. 일단 사과부터 해. 태호는 또다시 제3자인 척 시치미를 뗐어요. 민서는 그 차가운 두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속 마지막 애정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때 정민지가 나타났어요. 언니 또 짓거리네? 민지의 손이 번개처럼 민서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와장창. 밤새 어디서 놀아? 허락도 없이? 민지가 민서를 끌고 가려 했어요. 민지야, 수아는? 수아 괜찮아? 민서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아는 이제 다른 데로 보낼 거야? 최영숙 여사님이 차갑게 웃으셨어요. 네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우리 손녀가 나쁜 영향을 받잖아. 민서의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수아를 빼앗기면 안 돼. 한편 승재는 비서실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어요. 최영숙이 운영하던 유통회사 채권 70% 매입 완료됐습니다. 요와 강태호가 다니던 회사도 최대 주주 지위 확보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승재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어요. 시댁 거실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진행 중이었어요. 며느리를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는 방법 생각해봤어. 최영숙 여사님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태호가 싱긋 웃었어요. 민서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계약도 이미 중개소랑 맺었어. 완전 미친년으로 만들어서 평생 가둬놓자고. 태호가 손뼉을 쳤어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누굴 데려가죠? 저기 앉은 년? 최영숙 여사님이 민서를 가리켰어요. 바로 그 순간 꽝!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울렸어요. 담이 무너지는 소리.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뭐야 이 소리. 최영숙 여사님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대문이 완전히 부서진 채 거대한 지게차와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진입하고 있었어요. 차량 옆면에는 LS그룹 로고가 선명했어요.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내렸어요. 최영숙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여긴 사유지예요. 최영숙 여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는 LS그룹 법무팀입니다. 이곳에 대한 퇴거 명령서 전달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퇴거 명령. 최영숙 여사님의 눈이 커졌어요. 이 부동산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고 소유권은 LS그룹으로 이전됐습니다. 1시간 안에 떠나셔야 합니다. 말도 안 돼. 여긴 우리 집이야. 최영숙 여사님이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 그때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강태호 씨? 네, 사장님. 지금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됐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어요. 태호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태호야. 왜 그래? 해고됐어요. 횡령으로 고소당했대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와중에 민서를 끌고 가려던 남자들이 쓰러졌어요. 승재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민서가 창고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야, 너 무슨 일이야? 태호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그때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타나 민서 어깨에 코트를 걸쳐줬어요. 바로 승재였어요.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은 김민서입니다. 승재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최영숙 여사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기꾼 계집애가 언제 오빠가 생겼대? 웃기지 마. 승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이승재 에일스그룹 회장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재산 순위표를 내밀었어요. 최영숙 여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말도 안 돼. 승재가 지시하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이 마당에 세워졌어요. 화면에 재생된 건 최영숙 여사님이 민서를 때리고 국물을 끼얹고 모욕하는 모든 장면이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 늙은이가 며느리를 저렇게 때렸어. 아니, 사람 목숨이 몇 개야. 민서가 천천히 최영숙 여사님의 가장 아끼던 도자기 항아리를 들어 올렸어요. 어머님께서 이거 얼마나 좋아하셨죠? 퍽. 항아리가 마당 바닥에 산산조각 났어요. 안 돼. 우리 가보야. 최영숙 여사님이 절규했어요. 이제 제 거예요. 민서가 차갑게 웃으며 다른 가구들도 하나씩 던졌어요. 10년 동안 쌓인 원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태호가 민서 발치에 무릎 꿇었어요. 민서야, 미안해. 몰랐어. 어머님이 너를 이렇게 괴롭혔는지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민서가 태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매일 마주쳤으면서 몰랐어. 민서가 이혼 신청서를 태호 얼굴에 던졌어요. 이제 우리 남남이야? 승재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시간 50분 남았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너무한 거 아니야. 최영숙 여사님이 절규했어요. 너무하다고? 우리 동생을 10년 동안 괴롭힌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승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아 어머님이세요? 여기 꽃님 유치원입니다. 네, 무슨 일이죠?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아가 갑자기 토혈을 하고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승재가 즉시 지시했어요. 구급차랑 국내 최고 의료팀 병원으로 보내. 당장 민서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승재가 뒤를 따랐어요. 응급실 앞 민서가 의사를 붙잡았어요. 제 딸 수아가 왜? 선천성 간부전 급성 악화입니다. 지금 당장 간 이식이 안 되면 위험해요.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민서의 다리가 풀렸어요. 간 이식 누가?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승재가 민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걱정 마. 전 세계 장기 기증자 명단 뒤져서라도 구할게. 그때 병원 복도에 강태호가 나타났어요. 민서야, 여긴 왜 온 거야? 민서가 차갑게 물었어요. 수아가 아프다니까 아버지로서 당연히 와야지. 이제 와서 아버지 흉내? 민서가 비웃었어요. 나 수아한테 간줄 수 있어. 태호가 본론을 꺼냈어요. 민서가 놀라 쳐다봤어요. 하지만 태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대가로 LS그룹 주식 1%랑 현금 500억.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쫙. 민서가 태호 뺨을 세게 때렸어요. 너 인간이야? 딸 목숨 가지고 장사하겠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수술하면 한동안 일 못하잖아. 태호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민서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수아의 바이탈 사인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어요. 한도준 의사가 민서에게 속삭였어요. 민서 씨, 일단 태호 제안 받아들인 척해. 수술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법적으로 갚아줄 방법 찾아줄게. 지금은 수아가 제일 중요해. 승재도 동의했어요. 도준이 말이 맞아? 가짜 계약서 준비할게. 수술 끝나면 그 계약 무효라고 선언하면 돼. 민서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건 받아들일게. 태호가 득이양양하게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언제 서명할까? 수술 전날까지 준비할게. 승재가 차갑게 말했어요. 수술 당일 민서는 수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수아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수아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사랑해. 민서는 눈물을 삼키며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태호, 내 더러운 간이 수아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하네.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민서와 승재는 복도에서 손을 꼭 잡고 기다렸어요. 마침내 문이 열리고 한도준이 나왔어요. 민서 씨, 민서가 달려갔어요. 수아는 수술 성공이에요. 수아 이제 괜찮아요.
도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10년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아가 눈을 뜨고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 그래, 우리 수아 이제 진짜 괜찮아? 민서가 수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승재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수아야,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와, 고마워요, 삼촌. 수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승재가 민서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민서야, 이거 봐. 안에는 김민서 복지재단 설립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내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야? 너처럼 힘든 여성들 도와주자. 민서는 감격에 젖었어요. 오빠,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너만큼 잘할 사람 없어. 재단 출범식 날, 민서는 짙은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 복지재단 대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10년의 고통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시댁에서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때리고, 모욕하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걸요. 기자들이 숨죽인 채 메모했어요. 앞으로 이 재단은 저처럼 힘든 여성들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때 민서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민서는 처음으로 진짜로 당당해졌어요. 승재는 재단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최영숙이 숨겨둔 17개의 비밀 계좌를 모두 찾아내 재단으로 이체했어요. 이건 네가 받아야 할 정이야. 민서야. 민서는 과거 함께 고생했던 두 분 식모 아주머니를 찾았어요. 윤숙희 아주머니와 송영옥 아주머니, 정말 민서니 두 분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때 저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재단에서 함께 일하지 않으실래요? 우리 같은 사람도 당연하죠. 여성은 모두 소중하니까요. 민서는 두 분을 핵심 직원으로 모셨고 재단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강태호는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나자마자 소리쳤어요. 민서, 언제 돈이랑 주식 주는 거야? 약속 지켜. 승재가 서류를 던졌어요. 잘 읽어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짜잖아. 법적 효력 없어. 맞아. 처음부터 거짓이었지. 승재가 차갑게 웃었어요. 민서가 직접 회복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녹음기. 태호, 잘 들어. 버튼을 누르자 태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간 주려면 LS 주식 1%랑 500억 줘야지.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서, 제발 지금이라도 용서해줘. 늦었어. 이제 법이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그 시각 최영숙은 길거리 대형 스크린에 나오는 민서의 재단 홍보 영상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전현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 행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노숙자 같네? 최영숙은 점점 더 초라해졌어요. 민서와 수아는 공원에서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행복해. 수아가 민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도 수아 덕분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도준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민서야, 할 말 있어. 응. 수아랑 같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준아.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최영숙은 태성그룹이라는 경쟁 기업과 손잡았어요. 전현을 완전히 망가뜨려 줄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뒤에 태성그룹이 있어. 그날부터 온라인에 악플이 쏟아졌어요. 김민서의 진실. 결혼도 돈 때문에. 수화수술도 조작. 재벌 오빠 등쳐먹는 악녀. 악플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재단 후원자들이 줄줄이 철회했어요. 대표님, 모든 후원이 취소됐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아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너 엄마 사기꾼이래. 우리랑 놀지 마. 수아가 충격으로 다시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민서는 수아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곧 눈빛이 변했어요.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아? 민서는 홀로 변장하고 최영숙의 은신처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내가 직접 끝낸다. 하지만 함정이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잡아. 민서는 도망쳤지만 결국 낡은 건물로 끌려갔어요. 건물 안 최영숙이 비웃으며 나타났어요. 오랜만이야. 민서,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너 끝장내러 왔지? 이제 진짜 끝이야. 민서는 몰래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를 작동시켰어요. 최영숙은 자신만만하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모든 가짜뉴스 내가 만든 거야? 태성그룹이 뒤에서 도와줬지? 너 완전히 망가뜨릴 거야. 민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끝났어? 실시간으로 영상이 승재에게 전송됐어요. 순간 건물 벽이 부서지며 특수경호팀이 돌진했어요. 움직이지 마. 최영숙과 납치범들이 제압당했어요. 승재가 달려와 민서를 안았어요. 민서야, 다쳤어. 오빠, 늦지 않았어? 민서가 힘없이 웃었어요. 24시간 후 민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지난 며칠간 저를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가 퍼졌습니다. 오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최영숙의 자백 영상이 재생됐어요. 모든 가짜뉴스 내가 만들었어. 태성그룹이 뒤에서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온 국민이 분노했어요.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김민서 화이팅! 진짜 피해자였어. 승재는 태성그룹의 불법 거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어요. 태성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끝이었어요. 최영숙과 강태호는 살인교사 장기밀매 음모 혐의로 긴급 체포됐어요. 태호는 병원 침대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아니야, 나 잘못 없어. 재판에서 태호는 수화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그가 수술비를 도박으로 탕진한 증거가 쏟아졌어요. 판사는 양육권을 민서에게 주었어요. 피고의 주장은 기각합니다. 수아는 한도준의 심리치료를 받으며 상처를 치유했어요. 이제 엄마 탓 아니라는 거 알아. 수아의 미소가 돌아왔어요. 민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언론사들을 상대로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민서 편이었고 피고들은 신문 한 면에 사과문을 내야 했어요. 최영숙은 감옥에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김민서, 언젠가 너도 무너질 거야.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 말을 듣지 않았어요. 1년 후, 김민서 여성인권센터 개관식.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민서가 연단에 섰어요. 이곳은 저 같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겁니다. 민서가 희망의 풍선을 하늘로 날렸어요. 수백 개의 풍선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수아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밝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 재밌었어. 도준이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딸 최고야. 승재는 LS그룹 회장으로서 재단을 계속 후원했어요. 민서야, 돈 걱정 마. 오빠가 다 책임질게. 결혼식 날 승재가 아버지 대신 민서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로 걸었어요. 민서야, 정말 아름다워.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민서는 결혼식 축의금 전액을 미혼모 센터에 기부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요. 오래전 시댁이었던 그 땅은 이제 치유의 공원이 되었어요. 민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를 돌아봤어요. 모든 고통 다 의미가 있었구나. 승재가 다가왔어요. 이제 너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지? 도준, 수아. 승재와 함께 민서는 석양을 바라봤어요. 가족 사진 찍자. 수아가 밝게 외쳤어요. 카메라 셔터가 눌렸고 네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담겼어요. 화면이 천천히 줌아웃되며 자막이 떴어요. 어려움이 겹쳐도 영광은 영원하다. 김민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어요. 절망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은 영원할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